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이 집값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 집 마련해야 하는 분들 생각이 복잡해지는 요즘입니다.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 나왔습니다. 신 기자, 거래량이냐 청약 경쟁률 이런 부동산 시장 지표를 보면 지금 집을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 지표들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줄 텐데요.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고 또 이 대출 규제 완화에 힘입으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방등세가 완연한 모습입니다. 실제로 지금부터 주요 지표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, 이 서울 아파트 주간 단위 아파트값이 무려 8주 연속이나 올랐습니다. 네. 이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또 거래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웠는데요. 어제 발표된 실거래가 지수 또한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 1%, 2% 이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이 최근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상승 거래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또 뜻하고 있습니다. 길었던 부동산 침체가 끝을 보이자 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약 3,580건으로 지난 3월 3,000건을 돌파한 후에 4개월 연속 3,0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. 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의 경우 86.5로 또 지난 2월 넷째 주 저점을 찍은 뒤 19주 연속이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분양 시장에서도 온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최근 청약을 진행한 이 청량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무려 242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요. 이 올해 2분기 서울에서만 1순위, 2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49.5대 또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네, 확실히 보여지는 지표들은 좀 긍정적입니다. 실제로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이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6월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총 잔액이 1,062조 3천억 원으로 한창 영끌족 이야기가 나왔었던 지난 3년 전 이후 처음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계대출은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됐다고 했죠. 이 주담대의 경우만 살펴봤었을 때 6월 한 달 동안에만 7조 원이나 늘었는데 이 또한 이 부동산 시장이 한창 달궈졌던 지난 2020년 2월 그때 기준으로 했었을 때 7조 8천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증가폭이 최고치였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대출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니까요. 이 올해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제 자료를 직접 받아보니까 올해 전국 생애 처음 집합 건물, 즉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,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의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이 무려 19만 8,810명이었습니다. 이 전체 신청자 수가 이 41만 6,800명을 봤었을 때 이 절반 수준 약 한 47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또한 또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입니다.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이 생애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던 2020년대 이슈가 됐던 영끌족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, 분석이 또 숫자로 나타난 셈입니다. 네. 특히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30대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상 30대 젊은 층이 이 아파트 매입을 할 때 대출 여력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.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대와 40대 비교를 했었을 때 40대를 추월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30대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수가 늘어났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들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다시 영끌족이 나타났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실제 대세 상승기였던 2020년대에도 30대들이 이 아파트 매입 비중이 40대를 앞질렀다가 이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비중이 또 급감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일단은 각자 소득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.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건데 그런데 걱정은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얼마나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단 이 기본
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4번이나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중은행의 이 주담대 금리가 이제 왜 오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결국 이제 6개월 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. 네. 은행들이 아무래도 채권 발행을 늘리고 새마을금고 사태와 이 미국 금리 인상 압박 등 또 시장 금리가 오를 요인들이 많아서 이 변동금리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대출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예금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 이에 당분간 이 대출금리도 상승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이 코픽스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무래도 이 코픽스의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아까 네. 얼마까지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어보셨는데 네. 아무래도 이 상단이 7%대까지 오를 것으로 또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지속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또 신규 대출자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들의 부담이 또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을 좀 달리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하반기 부동산 시장 리스크들도 좀 한번 짚어보죠. 예, 맞습니다.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금리입니다.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요 지표를 봤었을 때 시장이 바닥을 다진 것은 맞지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앞서 계속 이야기한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속에 또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도 있죠. 또 이와 더불어서 역전세난 또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현재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6만 7천 건 정도입니다. 연초에 5만 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주택 시장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집값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. 이 때문에 지금 매수를 원한다면은 이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.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 여건이 뛰어난 곳, 또 특히 서울에서도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금매를 노려보는 것이 또 방법이라고 조언을 합니다. 또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축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슈 플러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.